안녕하세요. 해성여자고등학교 진로교사 조국희입니다.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 안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5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한 안내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이제 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시험은 영역이 있고 그 영역마다 범위가 정해져 있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하고 한문을 묶어서 이렇게 총 6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죠. 6개 영역 중에서 이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수능을 응시하는 학생이라면, 왜냐하면 이제 한국사를 만약에 응시하지 않으면 성적표가 나오지 않는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영역들은 본인이 이제 필요한 영역을 선택해서 응시를 하죠. 물론 다수의 학생들이 특히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은 대부분 다 보는 편이고 제2외국어 한문의 경우는 이제 안 보는 학생들도 꽤 있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수학을 안 본다든가 이렇게 학생들이 영역을 수험생들이 영역을 선택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탕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영어, 한국사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은 이제 기본적으로 내 성적, 내가 얼마나 이제 그 성적을 얻었느냐에 따라 이제 성적표가 나오게 되지만 내 성적만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제 비교한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걸 상대평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영어하고 한국사,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점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점수에 따라 성적이 이제 나오게 되죠. 수능시험에서 이제 국어, 수학, 영어는 100점 만점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50점 만점이죠. 그래서 100점 만점 혹은 50점 만점 중에서 내가 이제 몇 점을 받았느냐, 그 점수를 원점수라고 이제 하는데, 수능 성적표에는 이제 원점수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원점수를 가지고 가공한 성적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국어, 수학, 탐구는 다른 학생들과 비교한 해서 성적이 나오게 되고 절대평가로 되어 있는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은 순수히 그 원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성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영역별로 범위를 보시면 국어하고 수학의 경우 공통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응시하게 되면 이제 공통 과목은 반드시 이제 범위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선택이 있습니다. 국어의 경우는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이 두 개의 과목 중에서 하나서 이제 골라서 수능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죠. 이 두 과목은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사실 다 배울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두 과목이 되게 3학년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3학년에 두 과목을 배우게 되면 국어가 두 과목이 되잖아요. 그 학생들이 이제 좀 부담을 느껴서 뭐 어차피 수능에서도 둘 중에 하나 선택이니까 나는 선택해서 배우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이 국어의 경우는 사실 학생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되는 과목이거든요. 사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금은 고등학교까지는 뭐 영어가 도구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못하지만 또 이제 대학에 가게 되면 이제 영어로 된 그런 책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몰랐던 그 영어의 중요성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내가 영어 때문에 이제 공부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이제 국어는 지금 도구여서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는 수능에서는 선택이지만 다 배우는 것이 충분하거든요.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다 배우고 나중에 수능에서 선택한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 좋습니다. 수능은 왜 선택이냐 그러면 배웠다고 뭐 시험을 다 보면 학생들이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부담을 줄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수능 선택은 언제 하냐면 고3 8월 말에 해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를 고3 8월 말에 수능 원서 접수할 때 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이 과목을 3학년 때 배운다 그러면 늦어도 2학년 말에는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배운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 과목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배우고 나중에 시험에서 선택한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수학의 경우는 보통 2학년 1학기 때 수학 1을 배워요. 또 2학기 때 수학 2를 배우죠.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는 이제 3학년 때 보통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뭐 확률과 통계는 뭐 2학년에 배우는 학교도 있기는 하지만, 예. 근데 미적분은, 수학의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미적분은 수원수투를 배운 다음에 배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적분은 보통은 3학년에서 배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기하의 경우는 이제 2학년에 배우는 학교도 있고, 3학년에 배우는 학교도 있고, 이제 우리 학교의 경우는 이제 기하는 2학년에 배우도록 하죠. 이제 모든 학생들이 수원수투를 배우는데, 나머지 이제 수학의 그 선택 과목은 지금 3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실은 이 수학 3개를 다 배워야 되는 학생도 있어요. 그냥 난 공과대학을 가겠다, 아니면 자연계 학과에 가겠다, 이런 친구들. 예전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내가 2학년 올라가서 공부를 할 때 문과 선택할까, 이과 선택할까, 그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문과를 나누지 않고, 본인이 더 배우면 좋겠다, 그런 과목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문과를 나누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가 수학을 얼마나 배울 것인가, 그리고 과학을 얼마나 배울 것인가, 이제 두 가지만 정하면 돼요. 예전에는 이제 이과를 선택하게 되면 수학도 많이 배우고 과학도 많이 배웠는데, 이제는 내가 수학을 많이 배울까, 과학도 많이 배울까,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뭐 어쨌든 수학을 이제 예전에 이과 학생이라 그러면 3개를 사실 다 배웠거든요. 다 배우고 수능도 다 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수능은 다 배우는 학생도 있지만, 그러나 수능은 3개 중에서 하나만 본다. 부담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학생들이 3개를 다 배워야 되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수능에서 하나만 보니까 나는 뭐 확률 같은 게 안 배울래, 뭐 기하 안 배울래, 뭐 미적분만 배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수학을 충분히 배우고 왔어야 되는데 배우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수가 있죠. 그래서 3개 중에 선택. 수학을 적게 배우는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까지만 배워도 되는 친구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문과 학생들이라고 하면 그랬죠. 이 확률과 통계는 내가 대학 갈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확률과 통계까지는 이제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대학들 있잖아요. 이 대학들이 수능을 지정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학에서 3개 중에 하나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확률과 통계 말고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서 택해라. 근데 이제 이 대학들이 모든 학과가 아니라 해당 모집단이 그래서 특히 그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할 때는 그러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특이하게 덕성여대, 동덕여대가 있거든요. 이 대학은 약대만 그래요. 그리고 여기 여대에서 보면 숙명여대가 있고 이화여대 있고 여기 그 서울여대 없고 성신여대 없거든요. 근데 여기 성신여대는 탐구에서 과학을 지정했어요. 서울여대는 아무것도 지정을 안 한 거죠. 여기 탐구에 보시면 사회하고 과학 중에서 2과목을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해당 모집단 자연계학과의 요 대학에 자연계학과에 진학할 때는 과학을 선택해라. 과학을 선택하라는 얘기는 과학을 많이 배워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학과에 오면 과학의 공부가 필요한 학과이기 때문에 과학을 많이 배워라. 성신여대의 경우는 이제 수학은 지정하지 않았지만 과학은 지정하고 있죠. 근데 이제 서울여대는 수학도 지정하지 않았고 과학도 지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특히 자연계 모집단에서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영어의 경우는 이제 우리 학교도 2학년에서 영어 1 배우고 3학년에서 영어 2 배우고 이제 이런 구조죠. 그리고 탐구 중에서 사회가 있는데 사회 중에 수능 과목에 들어온 것은 9개예요. 그리고 과학은 물화생지 1, 2가 있어서 총 8개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합하면 17개가 되는데 이 17개 중에서 보통 고등학생들이 몇 개 정도 배우냐면 6개, 7개? 많이 해야. 근데 그렇게 선택하더라도 수능은 2개만 보라는 거죠. 수능을 2개 본다고 그래서 나는 2개만 배울래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이 좀 이상한 거죠. 많이 배우지만 그 중에 2개만 수능에서 봐라.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로는 이 사회 하나, 과학 하나 보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나 보통 학생들이 사회과학을 합해서 6개, 뭐 7개 이렇게 배우더라도 사회를 많이 하고 과학을 조금 하고 그다음 과학을 많이 하고 사회를 조금만 배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2개는 보통 이제 같은 뭐 사회 2개, 과학 2개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일부 학생의 경우는 뭐 사회 3개, 과학 3개 이렇게 배우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친구는 사회 하나, 과학 하나 보는 것도 가능은 하겠죠.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은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대학들이 특정 이제 모집 단위에서는 사회를 볼 수는 있지만 우리 대학에 올 때는 과학을 봐라. 이거는 이제 과학의 학습이 필요한 분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 와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공부를 하려면 이런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대학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뭐 사회를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과학을 배우라는 얘기고 요거도 확률과 통계는 당연히 배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 대학이. 그리고 미적분이나 기하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수능이 택일이니까 지금 택일을 한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성적표예요. 성적표. 당연히 뭐 이름 이제 들어갈 거고, 이 학생, 한국사는 사실은 요거 탐구, 이 학생이 탐구는 사회 하나, 과학 하나를 선택했잖아요. 이 탐구, 생활과, 첫 시간에 생활과 윤리를 볼 텐데, 그거 보기 전에 사실은 한문을 봐요. 그러나 이제 한문은 필수 응시로 더 있어서 성적표는 이제 맨 앞으로 빠져 있죠. 그리고 국어는 합법과 작문을 선택했네요. 그리고 수학은 한문과 통계를 선택했고, 사회 하나, 과학 하나를 선택했고, 제2의 국어 한문은 안 볼 수도 있는데 독일어를 선택했네요. 그런데 보면 여기 빗금친 과목들이 있죠. 이 빗금친 과목들이 아까 절대평가라고 했던 그 과목들입니다. 이 과목들은 한국사, 영어는 100점 만점, 그 다음에 한국사하고 제2의 국어는 50점 만점이지만 만점인데 그 점수를 가지고 등급이라고 하는 성적만 산출해요. 1등급, 1등급, 1등급이죠. 등급 산출을 해서 성적표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1등급, 몇 점 받으면 1등급이냐? 그럼 여기 보시면, 한국사는, 한국사 50점 만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1국어 한문도 50점 만점이에요. 근데 한국사는 40점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점 된 거죠. 그러면 1등급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5점 간격으로 등급을 매겨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여유 있죠. 1등급이 많죠. 그러나 제2의 국어는 5점 단위로 끊어져요. 정확히 5점 단위로 끊어져서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1등급이다 그러면 50점부터 40점 사이에 있는 거예요. 몇 점인지 알 수가 없죠. 한국표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독일어가 1등급이라는 얘기는 50점에서 여기 40점, 45점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원점수는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영어의 경우도 이 친구는 1등급인데 영어는 100점 만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00점에서부터 90점까지는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100점인지 90점인지는 알 수 없어요. 1등급인 거죠. 그 다음에 89점부터 이제 10점 단위로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9점들이 굉장히 아깝죠. 안타깝죠. 왜냐면 내 앞에서 잘렸으니까. 그렇죠? 10점 단위로 이렇게 1등급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세 가지 점수가 나옵니다. 일단 등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0분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표준 점수가 나오는데 등급은 아까 한국사, 영어, 제1 국어, 절대평가 나오는 것들은 내가 몇 점을 받았느냐에 따라 등급이 갈리는데 이 상대평가의 경우는 전체 인원 중에서 4%만 1등급인 거죠. 4% 안에 이제 등급 안에 4%를 집어넣는 거예요.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은 그 다음에 7%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1, 2등급 안에 들어온 학생이 이제 수험생이 11%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등급에는 12%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앞에 2등급까지 11%가 들어가니까 23%가 들어가겠죠. 뒤에 이제 9등급도 대칭으로 이제 그렇게 가요. 그래서 상대평가예요.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이 4%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1등급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한국사나 영어, 제1고 한문은 그 점수만 받으면 등급 안에 들어갑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이제 9등급까지 나타나요. 그러면 모든 학생이, 모든 수험생이 1등급부터 9등급 안에 다 들어가니까 실제로 같은 등급 안에서 점수가 다른 학생들이 모여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펼치기 시작해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되어 있는 것을 100까지 펼친 것이 100분이에요. 100까지 펼쳤더니 얘가 1등급이었는데 얘는 98까지 갔어요. 이거는 제일 이제 높은 숫자가 이제 100까지 나올 수 있어요. 100까지. 뭐 100까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100까지 나올 수 있어요. 펼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98은 100명 기준 했을 때 내 밑에 98명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는 100명 기준 했을 때 내 밑에 69명밖에 없는 거죠. 4등급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거 사회나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100명 중에 내 밑에 91명, 100명 중에 87명 이렇게. 그래서 100까지 펼쳐놓은 게 100분이고요. 이걸 더 펼쳐요. 같은 100분이어도 이걸 더 펼쳐서 이론적으로는 200까지 펼쳐놓으면 이 같은 100분이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또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나온 점수가 이제 표준 점수예요. 표준 점수는 굉장히 세밀한 점수죠.
가장 많이 200점까지 펼쳐놓은 게 표준 점수고 100으로 압축시킨 게 98이고 그래서 압축시키면 겹쳐지게 생기잖아요. 다른 점수인데 같은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등급 마찬가지예요. 등급 안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이 성적이 등급의 경우는 변별력이 없다 그래요. 왜냐면 다른 점수도 같게 보이니까. 그런데 이걸 펼치게 되면 다른 게 보여요. 그러면 표준 점수가 변별력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정시에서 수능 점수로 학생을 선발할 때 상위권 대학은 표준 점수를 활용해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보통 대학들은 100분위로 또 충분히 변별이 가능하니까 100분위로 해요. 이 등급은 수시에서 대충 수능 볼 때 수시에서 활용합니다. 정시에서도 뭐 등급을 보는 대학들이 정말 가뭄이 콩나듯이 있기는 있어요. 이제 등급은 워낙 변별을 할 수가 없어서 정시에서 사용하기는 좀 부적절합니다.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나 100분위.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일수록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전국연합 학력평가 일정입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뭐 해석용어도 그래요. 고등학교 입학하면은 1년에 4번 시험을 보죠.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고사를 봐요. 이 성적을 가지고서는 이제 해석용어에서 나의 위치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전국의 이제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면서 주관을 해서 시험을 내서 전국 학생들이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의 경우는 이제 3월 24일 이제 서울시도청에서 주관하는 이 시험을 이 영상을 이제 그 보는 학생들 중에는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제 보게 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예,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영상을 보게 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전국의 1학년 혹은 2학년들이 시험을 같이 봅니다. 이 시험의 결과를 보면 내가 최소한 3월 달에 보니까 고등학교 때 와서 뭐 배운 거는 별로 없죠. 중학교 때까지 내가 공부하는 것이 전국에서 이 정도 위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월에도 이제 보고, 8월 말에 보고, 예전에는 이게 9월에 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또 이제 보게 되는데, 이 11월에 보는 시험은 3학년은 이제 그 11월에 수능 시험을 봐요. 세 번째 목요일 날. 그 다음 주에 이제 1, 2학년들이 또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보게 되는데, 서울 학생들은 8월 거를 안 봐요. 그러면 3번 보겠죠. 3번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3학년의 경우는 이제 11월 달에 수능을 보는데, 수능 보기 전에 이 수능을 주관하는 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에요. 그 평가원에서 2번의 모의 수능을 실시합니다. 수능 시험은 고3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졸업생들도 보죠. 그래서 이 모의 수능을 6월과 예전에는 9월에 봤어요. 그래서 6월 모평, 9월 모평 그랬는데 올해는 8월 말에 봐요.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이게 모의 수능이에요. 수능을 이제 연습해서 본다. 그래서 이 시험은 이제 그 졸업생들도 와서 봐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3학년도 전국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모평 안 보는 날,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이제 중간기말고사를 피해서 봅니다. 3월, 4월, 7월, 10월에 이 학력평가를 봐요. 그래서 이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는 고3끼리만 보는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수능을 짐작을 하죠. 수능을 짐작하지만 수능하고는 달라요. 왜냐면 수능에는 졸업생이 들어오고 졸업생 중에는 뭐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와서 봐요. 왜? 서울대학교 한번 해보려고. 아주 재수없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이 시험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2023이면은 올해 고3 학생들이거든요. 올해 고3 학생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서울에 있는 이제 요즘 세계대학만 지금 가져왔어요. 가나다로. 정시 모집에서 수능을 어떻게 반영하냐. 수시 모집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정시 모집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정시에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우리 재학생들에게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재학생들은 수능을 잘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잘 보기가 쉽지 않은 시험 성적을 굉장히 세밀하게 본다는 거죠. 아까 등급은 대충 보고 점수는 세밀하게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봅니다. 여기 지금 세계대학인데 세계대학이 약간씩 좀 차이가 나요. 일단 그 수능을 반영할 때 아까
그 수능에서 이제 응시 과목 지정한 그 학교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대학들이 모든 학과가 아니라 해당 학과 그랬어요. 이제 그 해당 학과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그런데 모든 대학이 자기네 학과를 이렇게 계열을 나눠둡니다. 인문계학과, 자연계학과, 예체능 이렇게 인문, 자연, 예체능 이렇게 나눴는데 보시면 건대하고 경희대는 인문도 또 두 개로 쪼개놨죠. 고대는 안 쪼갰지만 인문을 또 두 개로 쪼개놨어요. 보통 인문, 자연의 대표적인 차이는 자연은 수학을 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수학 비율이 높죠. 그리고 과학도 좀 배워야 된다. 과학 비율도 높아요. 여기 경희대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이 35. 탐구 중에서 탐구도 과탐으로 지정했잖아요. 여기 수학을 미적분이나 기하로 지정하고 선택 과목 지정. 그 다음에 탐구라고 했지만 과학입니다. 예, 고려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학이 높습니다. 수학하고 과학이 높은데 지금 건대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인문을 둘로 나눴는데 인문 중에서도 수학이 중요한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과학이 중요하지는 않죠. 그래서 수학만 좀 높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눠서 여기 보시면 건대 수학이 30이고 국어가 25인데 여기는 수학이 25고 국어가 30이죠. 그래서 수학을 높게 반영하는 데가 경영학과, 정육과, 행정학과, 국제무, 운영, 통계학과 이런 학과들이 수학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경희대도 보시면 수학이 35가 있고 국어가 35가 있어요. 수학이 35가 예, 정경, 경영, 국제, 호텔, 관광, 지리, 그 다음에 이제 한의과 이렇게 한의과는 뭐 자연에도 있고 인문에도 있어요. 이렇게 나눠놓죠. 그래서 이 모집 단위에 따라서 수학과 과학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좀 보고 있어요. 보면 숫자가 대체로 영어가 적어요. 그죠? 여기 여기는 예체능은 특이하가 조금 많죠. 예체능이 이제 이게 많은 이유가 예체능은 이제 여기 건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고 가로는 두 개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이 탐구를 선택하게 되면 수학이 빠져요. 수학을 선택하면 탐구가 빠지겠지만 그러나 이제 경희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 아직 빠져버렸잖아요. 하나가 빠지니까 숫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그래서 커진 거예요. 근데 다른데 건대나 경희대 심지어 고려대는 응시만 해라 뭐 그러잖아요. 이게 수업 영어가 등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점수 차이를 많이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고려대는 응시만 하면 반영을 안 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보시면 고려대 영어 방법. 1등급이면 만점을 주고 2등급부터는 조금씩 점수를 감점한다는 거예요. 뭐 고려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대학들, 뭐 여러분 다 들어봤죠.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 다 1등급이면 만점이고 그 다음에 2등급부터는 조금씩 감점해요. 많이 감점하지 않아요. 별 차이 두지 않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여기 건대는 지금 15, 경희대도 이렇게 숫자가 있었잖아요. 그런 건데 비율을 적용해가지고 여기 지금 건대 경희대가 영어가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1등급은 100점, 뭐 2등급은 95점 이렇게 자기네가 점수를 줘요.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줘가지고 그 비율을 적용하잖아요. 비율이 이제 이렇게 작아버리면 1등급 점수를 받아도 이 수학이나 국어에 비해서 영향력이 적어지는 거죠. 숫자가 적다는 건 영향력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건대가 이제 한국사가 5% 있죠. 이거 다 합하면 100%가 돼요. 한국사를 5%. 1등급 몇 점, 2등급 몇 점, 등급별로 점수를 줘가지고 5%를 이제 반영해요. 5%면 뭐 영향력은 미미하죠. 근데 이제 경희대는 지금 여기 없잖아요. 한국사가. 그리고 고려대는 지금 응시를 했는데, 뭐 경희대나 고려대나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세요. 경희대가 있는데, 경희대는 한국사를 4등급만 받으면 만점. 5등급부터는 이제 차례차례 감점한다는 거죠. 영어는 이제 1등급에서 만점하고 차례차례 감점했는데 한국사를 뭐 굳이 1등급을 만점에 주는 학교는 없어요. 4등급까지는 만점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차근차근 점수를 깎는 거죠. 고려대는 여기 자연 있잖아요. 고려대 자연이면은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탐구에서 과학을 지정하는 것은 4등급만 되면 만점. 그렇지만 뭐 다른 인문계학과는 3등급이야 만점. 그 다음부터 이제 감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국사는 이제 큰 의미가 안 돼. 3등급이면 아까 40점만 돼도 1등급이었잖아요. 30점이면 3등급이에요. 4등급이면 25점이죠. 50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국사를 1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시험을 보니까 많이 잊어버리죠. 그래서 1학년 때 50점 받았다, 만점 받았다. 그러면 3학년 때 가면은 30점만 받으면 3등급은 되잖아요. 그죠?
근데 1학년 때 50점을 받아야 3학년 때 30점 받죠. 1학년 때부터 30점을 받으면 3학년 때 가면 막 점수가 뭐 형편없죠. 그래서 한국사는 영양력은 적지만 지금 배울 때 열심히 해야 나중에 기억에 많이 남죠. 그래서 기억 남는 것만 가지고 시험 봐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수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자연계무 집단위는 과탐이 높고 정도로 보시겠습니다. 그럼 수능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냐 그러면 아까 수능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홈페이지에 가면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다음에 영어 절대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뭐 한국사 이런 안내 자료들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이 수능 시험으로 처음 응시한 학년이 이제 작년 고3이에요. 그래서 작년 고3이 봤던 기출문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고3은 또 수능 되면 기출문제 올라오겠죠? 지금 2학년들도 수능 되면 기출문제 올라오겠죠? 여러분 고3 됐을 때는 기출문제가 이제 3학년 거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어떤 문제가 수능에서 나왔나 한번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